꼬꼬마들 최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데이터 선정, 두 번째 주변 조사, 세 번째 1차 데이터 초기 분석, 네 번째 1차 결론, 다섯 번째 2차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2주차의 동영상 발표에서 첫 데이터 선정부터 1차 데이터 초기 분석까지는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선정입니다. 여러분의 첫 소개팅은 어떠했나요? 상대방과 잘 맞았나요? 상대방의 어떤 점이 끌렸나요? 상대방과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게 됐나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한 데이터는 스피딩 데이팅 익스피어리먼트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콜롬비아 비즈니스 학교 교수에 의해 모아졌는데 스피드 데이팅 실험을 통해 성별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특성을 알아봅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이성과 4분간의 첫 데이트를 가지고 이 상대방과 또 데이트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며 또한 6가지 속성인 매력, 진심, 지능, 유머, 야망, 공유된 관심사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분 몇 초 만에 결정되어진다고 하는데 첫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점을 개선하여 이성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변수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조사입니다. 저희는 소개팅에 대한 기삿거리를 찾아보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소개팅 어플을 직접 가입해 보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은 실속 있고 빠른 만남을 위해 사람들이 소개팅에도 자주 나가고 그 결과 소개팅 앱도 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에 따라 이상형이 어떤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1차 데이터 초기 분석 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순위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호감 이상형과도 유사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1차 초기 분석입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설문지 일치를 위해 1부터 20일까지의 웨이브 변수 중에서 10부터 20일까지의 웨이브만 이용했습니다. 10부터 20일까지의 웨이브에는 exp number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해 주었습니다. 총 17개의 취미 변수를 합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속형 변수인 age를 카테고리화하여 새로운 변수를 추가시켜 주었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나눠 주었고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구분지어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더 차트와 밥플랫을 이용하여 속성값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속성은 여성은 지적 능력과 매력, 진중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남성은 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선 질문과 반대로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속성을 예측해 보았을 때 상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매력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한 속성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높은 평가를 했으며 당신이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 또한 매력 속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GG+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유럽인과 백인 미국인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참여 주요 목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즐거운 밤을 보내기 위함이 독보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중후반이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참가자 모두 비즈니스나 경제, 금융, 사회과학 분야에 종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가 측정되는데 취미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취미활동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미활동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에 실제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취미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여 몇 개의 취미활동을 골라내 직접 라이크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선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에는 큰 취미 활동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결론 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매칭과 디시전 여부에 따라 고우아웃의 차이가 있는지 T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P밸류 0.3473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고 따라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T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칭 여부에 따른 활동성을 비교해 보니 기무가설을 기각하여 활동성이 다르다고 할 근거가 있었고 디시전 여부에 따른 활동성을 다르다고 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T테스트 검정 결과 활동성이 높다면 매칭될 확률이 높으니 상대방에게 활동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성이 다른지 궁금하여 각 학문의 중요도 점수를 평균을 내어 어떤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택바를 이용해 시각화시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트랙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문 분야는 법학, 사회과학, 심리학, 엔지니어링, 사업과 금융과 생물학, 영화,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설득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매력이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지능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한 학문 분야는 수학, 의료과학, 영어, 글쓰기, 역사, 종교학, 교육학, 정치과학, 건축학 등의 학문이었는데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자신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일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성을 볼 때도 지능이라는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다르게 심성을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는 교육학,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착한 마음과 진심이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진심을 중요한 속성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은 창작 글쓰기, 국제정치학, 예술학,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즐거움 또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속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학문 분야는 다른 사람의 속성을 평가할 때 매우 유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추구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녀별로 선호하는 나이대를 보겠습니다. 카테고리화 시킨 나이를 이용하여 매칭이 된 사람 내에서 남녀가 선호하는 나이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중후반의 사람과 매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남녀가 연상연하 커플을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1차 분석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석을 정리하면 20대 중반의 사람의 참여가 많았으며 대부분 유럽인이거나 백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참여 주요 목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루의 재미를 위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만남을 갖기 전에 6가지 속성값을 살펴본 결과 설문 내용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어트랙티브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펀, 인텔리전트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남을 갖고 난 후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어트랙티브와 인텔리전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선호하는 나이대의 대부분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이는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대 비율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람들을 좋아하는 정도에는 취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외향적이며 활동적인 사람들은 매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다룬 기법은 디시전 트리 모델입니다. 저희는 디시전이라는 변수를 팩터형으로 바꾸고 이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대3의 비율로 나누고 오리지널 데이터의 디시전 비율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시전 비율을 살펴보니 디시전 0과 디시전 1의 비율이 1대 0.63으로 유사하게 나와
샘플링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데이터에 대한 카트트리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트트리 알고리즘은 오버피팅 위험이 있으므로 가지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결과입니다. 디폴트 모델 생성 후 최적의 PC를 찾고 스피를 찾고 그 스피 값에 해당하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아웃풋을 보면 터미널 노드의 개수는 10개이고 노드 번호 2번에서 like 변수로 하여금 772개 중에 약 72%가 디시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 번호 14번, 15번에서 fun 5-2의 변수에 의해 20개 중 19개가 디시전 1이고 55개 중에 51개가 0이므로 각각 95%, 93%로 순수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한 결과 아파트 플랫을 이용하여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불순도를 가장 많이 줄여주는 변수를 기준으로 가지치기가 됩니다. 위의 모델을 살펴보면 터미널 노드 개수는 총 10개이고 스플릿이 되고부터 다음 마디까지의 길이가 독보적으로 긴 것을 보아 진입 인덱스 값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변수는 like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데이터를 파티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좀 더 세세한 시각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카트트리 알고리즘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확도가 76.8%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24.92로 like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브의 영향력도 높은데 프로브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 것 같나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로 파트트리 알고리즘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오버피팅 가능성이 작으므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해보면 이 알고리즘은 22개의 변수를 가지는 복잡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예측력을 검사해보니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확도가 78.25%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의해 예측 모델이 크게 변화하는 불안정성이 있어 저희는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의 세 가지 앙상블 기법을 통해 최종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배깅 기법입니다. 이 배깅 기법은 의사결정 나무와 데이터가 동일하므로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그대로 이용하여 디시전 트리에서 얻은 중요한 변수 33개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확도는 77.45%입니다. 세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 또한 의사결정 나무와 데이터가 동일하여 데이터 처리는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시각화해 본 결과 어크레스 기준으로 변수는 like, attractive, probe, share, fun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고 진위 개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like, attractive, share, feed, probe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의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86.13%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팅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스팅의 결과 예측력은 79.13%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 이를 통해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중에 랜덤 포레스트 어큐러시가 86.14%로 가장 높았고 이를 통해 앞서 기대된 효과로 앱을 개발할 때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면 좋은 예측력을 가지고 매칭 확률을 높여줄 것이고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차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장바구니 분석은 로지컬이거나 팩터 타입의 변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팅 데이터에서 팩터 형식의 변수만 골라냈습니다. 팩터 타입이 아닌 변수들은 애스턴 팩터를 통해 팩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더 유용한 연관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지지도를 0.2, 즉 2번 이상 나타나는 연관 규칙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신뢰도는 0.7 이상인 규칙만 나오도록 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40개의 규칙이 발견되었습니다. 규칙을 살펴보면 규칙 3, 4에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인 사람은 초면인 사람과 만났을 확률이 높고 매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 7, 8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목적이 1번 재밌는 밤을 보내기 위함인 사람 또한 초면인 사람과 만났으며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의 사이즈는 서포터를 나타내며 원의 색깔은 리프트를 나타냅니다. LHS 이름 앞의 숫자는 그 조건으로 되어 있는 연관 규칙 수를 의미합니다. 뉴런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6가지 속성값만을 골라내어 뉴럴 네트워크를 실시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tilde 3으로 분리하여 트레이닝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는 예측 정확도는 53.3%이며 제너럴라이즈드 웨이터를 GW 플러스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결과 어트랙티브와 fun, share은 양수값을 보이며 이는 이 설명 변수값들이 상승하면 디시전이 1일 될 가능성도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결과입니다. 먼저 디시전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 무엇인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attractive, sincerely, fun, ambitious, share, attractive 3-1, intelligent 3-1, fun 3-1, fun 7-2의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스퀘어 값이 0.437이므로 트레이닝 데이터셋 분산의 43.7% 정도 설명해 줍니다. ROC 곡성을 통해 AUC 값을 도출해내었고 AUC 값은 81.2%이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됩니다. 예측률은 살펴보면 77.3%였습니다. 따라서 디시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attractive, fun, share 점수가 높아질수록 디시전이 일일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시전에 영향을 주는 취미가 어떤 것인지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게이밍, 시어터, 무비, 쇼핑, 요가 변수의 영향력이 컸고 R스퀘어 값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셋 분산의 4.5% 정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의 모형에서는 AUC 값이 0.553, 즉 55.3%이므로 페일한 모형이었고 예측률은 61.5%가 나왔습니다. 디시전에 영향을 미치는 취미를 살펴본 결과 게이밍, 시어터, 요가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디시전이 1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6가지 속성 값과 취미 변수 외에 디시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age, race, go out, exp, happy 변수의 영향력이 컸고 따라서 모형식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R스퀘어 값은 트레이닝 데이터셋 분산의 1.68% 정도 설명해 주었고 AUC 값을 살펴본 결과 51.7%이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률은 62.1%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감소할수록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디시전이 일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2차 분석을 통해 어트랙티브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겨 학문 분야에 따른 매력 점수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필드 12는 웨이브 2에만 있는 변수이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결특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필드 4, 필드 16, 필드 13 순으로 매력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의학, 약사, 언어학, 국제문제, 정치학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므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인상에서 대화의 기술이 매력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문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말하는 능력과 혼자 있기보다 많은 사람과 접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매력이 증가할 것이며 소개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인 디시전을 종속 변수로 하여 2차 분석을 해본 결과 만남 후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like 241.92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prove, 상대방이 날 얼마나 좋아할 것 같냐에 대한 해당 점수는 이 또한 영향력이 큰 변수였습니다. 이때 like와 prove가 높으면 디시전인 1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 내용과 일치하므로 설문조사가 신뢰하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작성된 사람들의 특성 중 attractive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매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싶어 학문 분야에 따른 매력 점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매력 점수가 높은 학문 분야는 말을 잘하는 분야의 사람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다면 무엇보다 대화의 기술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의해 예측 모델이 크게 변하는 불안정성이 있어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세 가지 앙상블 기법을 통해 최종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랜덤 포레스트가 어큐런시 86.13%로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였고, 이를 통해 앞서 기대되는 효과로 앱을 개발할 때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면 좋은 예측력을 가지고 매칭의 확률을 높여줄 것이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어트랙티브, 펀, 쉐어의 점수가 증가할수록 디시전이 1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이밍, 시어터, 요가의 점수가 높을수록 디시전이 1일 확률이 높고 나이는 감소할수록 활동성은 높을수록 디시전인 1일 확률이 증가합니다. 위의 분석은 앞서 1, 2차 분석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스피딩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매칭이 되고 싶다면 첫째,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대화의 기술을 늘려서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력을 가장 많이 느끼는 학문 분야는 의학 계열, 언어 및 정치학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언변 기술이 좋습니다. 셋째, 외향적이며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과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유된 관심사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의한 속성이었고 공유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상대방에게 더 많은 호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매칭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합니다. 이상 꼬꼬마들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